중요한 것은 뇌와 장이 서로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 서로 좋아지는 쪽으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숲속 과민의 사슴과 달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의 성격 특성, 스트레스 반응 특성에 대해서 논문을 참고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주요 원인을 6가지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울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신경정신 문제가 메인이 되거나 아니면 부수적인 원인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내원 당시에도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상이 심해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는 환자분들의 기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받는지, 그리고 같은 스트레스에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충북대학교 신경정신과학 교실, 내과학 교실, 한림대학교 신경정신과학 교실에서 공동 연구한 논문인데요. 2006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2004년 3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충북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에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19명, 소아성 궤양군 26명, 정상대조군 33명으로 비교 연구한 결과입니다. 결론을 빠르게 살펴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군은 소아성 궤양군이나 정상대조군에 비해 위험 회피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고 자기중심성 점수가 낮았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반응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군은 신체화, 분노, 피로, 낙담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위험 회피성의 4가지 항목이 높게 나왔는데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은 걱정이 많고 염세적이며 수줍음을 잘 타고 쉽게 피로해지는 기질적 특성과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성격 특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해 쉽게 신체화, 분노, 피로, 낙담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척도를 한 번 측정했다는 것, 그리고 연구 대상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뇌-장 커넥션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뇌는 건강하지 못한 장을 만들고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장은 건강하지 못한 뇌를 만듭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해 과민성 대장이 생긴 것인지 과민성 대장이 심해져서 스트레스가 심해진 것인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깨는 것입니다. 뇌와 장이 서로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 서로 좋아지는 쪽으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장을 좋아지게 하는 노력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잘 풀고 앞서 말씀드린 성격을 고쳐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선순환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겠죠. 위 논문과도 비슷하지만 임상에서 보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은 우유부단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잘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외부 자극에 예민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좀 더 대범해질 필요가 있다. 억지로라도 대범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이것은 싫다, 저것은 좋다 이렇게 확실히 표현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뇌 장축에 선순환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고 또는 어떤 다른 심리적 이유로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현과 행동이 특히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